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리스터입니다. 오늘은 PC를 새로 구매하신 입문자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될 필수 프로그램 OCCT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CT는 제가 매년 최신 버전에 맞춰서 한 번씩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순한 사용법을 넘어서 왜 OCCT가 PC를 구매한 입문자분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수 프로그램인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보고 최신 버전의 사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OCCT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OCCT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 후 해당 링크에서 체크박스를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OCCT는 일반적인 설치 파일이 아니라 바로 실행되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PC에 별도의 설치 과정을 남기지 않고요. 또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행된 OCCT에서 제일 먼저 시스템 인포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인포 기능은 현재 OCCT가 실행된 PC의 모든 하드웨어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PC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OCCT가 필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 인포에서 PC의 사양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의 모델명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요. 메인보드 항목에서는 메인보드 제조사와 모델명, 바이오스 버전까지도 확인 가능하네요. 다음 메모리 항목은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메모리가 두 개가 장착됐다는 뜻이고요. 이 항목에서 메모리의 용량과 모듈 공급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항목에서도 그래픽카드의 제조사와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 장치도 동일하게 모델명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 정보를 확인했을 때 내가 구매한 PC 정보와 다르다면 바로 판매점에 연락해서 교환을 문의해야 됩니다. PC를 받자마자 이 시스템 인포를 통해 사양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정보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OCCT를 통해서 PC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CPU 및 메모리 테스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CPU, 메모리, CPU 림팩, 메모리 이렇게 테스트 방법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품에 부하를 주는 테스트 로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CPU 및 메모리 항목의 테스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 CPU 플러스 램 항목은 CPU와 메모리를 동시에 사용하여 부하를 주는 방식입니다. 설정을 보시면 노멀과 익스트림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스템 안정성을 극한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OCCT를 사용하기 때문에 익스트림을 선택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사용료가 온도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CPU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CPU 온도가 90도를 넘어가거나 이 근처에서 지속된다면 이는 CPU 쿨링 시스템이나 조립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온도 수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CPU의 테스트 라인 맨 오른쪽을 보시면 네모난 블럭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현재 CPU의 코어와 스레드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 이 칸들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CPU 자체의 문제이거나 CPU 소켓의 결함 혹은 바이오스 설정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CPU 단독 테스트 항목도 똑같이 익스트림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CPU의 온도와 코어 활성화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링팩 테스트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CPU를 테스트하는 항목인데요. 링팩은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앞선 테스트와는 다른 로직으로 CPU에 부하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여전히 CPU에 문제가 의심되거나 안정성을 더 확실하게 검증하고 싶다면 이 링팩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단독 테스트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메모리의 사용률을 사용자가 직접 조절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 내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까지 완벽하게 검사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보다 정밀하고 확실한 검증을 원하신다면 윈도우 진입 전에 실행되어 메모리 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전문 도구인 멤테스트 86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멤테스트 86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테스트 항목인 3D 어댑티브와 VRA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어댑티브에서는 4가지 모드로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스테디 모드는 고정 부하 방식으로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을 100% 가깝게 장시간 구동했을 때 최대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그 열을 잘 해소해 주는지 발열 제어 능력을 확인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CPU 사용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CPU 코어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블럭이 일부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리어블 모드에서는 부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직접 지정을 해서 사용률을 서서히 변화시키면서 테스트하는 방식인데요. 게임을 할 때도 게임 환경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변하듯이 다양한 사용 구간에서 성능 저하나 오류 없이 그래픽카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방식이고요. 스위치 모드 테스트는 급격한 부하 변동 테스트 방식인데요. 그래픽카드에 가해지는 부하를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래픽카드도 테스트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그래픽카드의 급격한 부하 변동 상황에서도 파워에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그래픽카드에 계속 공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와 파워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코일 와인 모드는 성능 안정성보다는 고주파 소음을 진단하기 위한 테스트 모드인데요. 이 기능에서는 특정 부하 구간에서 사용자가 듣기 거북한 고주파음이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래픽카드의 기능이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 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음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미리 테스트를 진행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그래픽카드의 VRAM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VRAM 테스트는 그래픽카드 자체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방식인데요. 테스트할 메모리 사용량을 80%에서 90% 정도로 설정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테스트 항목입니다. 이 테스트는 드라이브를 직접 지정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테스트를 시작해도 메인 화면에는 아무런 리포트나 시각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우측 모니터링 탭에서 스토리지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탭으로 이동한 후 읽기와 쓰기를 체크하고 옆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읽기와 쓰기 속도가 급격한 저하 없이 일정하게 고르게 유지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테스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이 지나서 테스트가 자동으로 종료돼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별도로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저장 장치의 기본적인 안정성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 테스트 항목인데요. 이 기능은 CPU와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을 동시에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PC가 소모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사용하게 만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파워 서플라이가 극한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검증을 하고요. 동시에 시스템 전체가 최대 성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발열 또한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면서 파워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CPU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의 각 부품의 쿨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PC를 구매한 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가 복잡하고 번거로우시다면 이 파워 테스트 하나만이라도 꼭 진행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테스트 항목은 콤바인 테스트인데요.
이 기능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양한 테스트 항목을 사용자가 직접 선별하고 조합해서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PU 메모리 테스트 방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래픽카드 테스트 방식 중에서도 원하는 하나를 골라서 맞춤형 스트레스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테스트 시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블록에서 시간과 분을 조절해서 테스트 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요. 테스트 시간은 정해진 규칙은 없고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해 주시고요. 특정 부품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도 테스트를 해서 그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 표시가 나타난다던가 경고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에러나 경고 표시 없이 바로 PC가 꺼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 문제거나 파워 문제일 확률이 많으니까 이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PC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싶은 프로그램 OCC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OCCT를 통해서 PC가 도착하면 내가 주문한 사양 그대로 왔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파워까지 주요 부품들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PC 안정성도 쉽게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PC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